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요, 노인 빈곤율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빈곤해지는 현실과는 또 달리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다들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박지인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공감하시면서 얘기를 듣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금 실망스러운 뉴스예요.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빈곤율이 평균 한 12.5% 정도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7%. 거의 65세 이상 인구 절반 정도가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들을 많이 못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이제 노년을 맞게 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노후 준비들이 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10가구에 1가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던 데이터에 따르면 은퇴 후에 본인의 계층이 어떤 곳에 가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절반이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이 될 것 같다라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의 노후 준비가 상당히 부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더 와닿네요.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저희도 깨닫게 되는데 글쎄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조금 더 절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에는 노후 자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쓰면서 소비하면서 미래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여건은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라고 하는 부분을 개개인이 신경 써야만 하는데 일단 가계 소비 지출에서 평시에 교육비라든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는 선진국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소장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노후 자금 얼마면 어느 정도면 되는가라는 질문인데 제가 거꾸로 답을 드립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제가 되묻습니다. 노후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평균의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한 달에 노후 생활비로 5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후를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노후 자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의미는 약하지만 그냥 평균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대략 한 달에 부부 기준으로 한 23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1년 또는 2년에 걸쳐서 한 중산층 1000명 또는 1100명에게 저희가 서베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30만 원 정도가 평균치로 나오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활동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생활비도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것을 전제로 100살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7억 4천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이 평균 4억 2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집 포함해서요. 그런데 노후 자금이 7억대 이러면 이거 중산층들에겐 작은 돈은 아니죠. 다행스럽다라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노후 수단이 정책적 노후 수단이 하나는 존재를 하고요. 꾸준히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한 분들의 경우에 65세부터 100살까지 평균적으로 월 9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35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 총액이 약 3억 8천 정도 됩니다. 작지 않은 돈이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현재 가계의 자산과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까지를 감안한다라면 다행스럽게도 네. 일단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추 메꿔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후를 정말 든든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만한 효율적인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노후자금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상 어떤 투자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우선 최우선이죠.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긴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역시 변동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일단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 시점으로 들어간다라면 뭐 인컴 또는 뭐 리츠와 같이 주기적으로 소득이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상품들의 비중을 은퇴 후에는 더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지금이 은퇴 전이고 이제 은퇴 자금을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부분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개인연금. 그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TDF라고 하는 펀드에 크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는 TDF라고 하는 상품 하나만으로도 1,400조 정도의 규모가 형성되어 있을 만큼 어떤 안정성이 그 어느 정도는 그 설명이 보장이 됐던 되는. 설명이 됐던 이제 그런 펀드인데 네. 나이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네. 안정성이 높은 주식보다는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요. 글로벌 시황에 따라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그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매우 높지는 않은데 수익률이 시장이 나쁜 구간에 악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 상품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2016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예, 한국은 예.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에 그 펀드 규모가 2016년 들어와서 한 1조 5천 정도 수준까지 아주 빠르게 한국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은퇴 직전이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금융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들을 관심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츠나 그다음에 분기 또는 아무리 적어도 반기 이상의 배당을 해주는 채권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리츠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은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선진 시장에서는 매월 배당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도 그런 상품들도 네. 다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의 부동산 투자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이 현재는 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츠,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리츠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세대별로 선호하시는 어떤 상품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연령층 있는 쪽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그래도 역시나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조금의 각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자산을 좀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만큼이나 자산 배분은 역시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준과 현재 준비되어 있는 수준의 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격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될 것인가 네. 아니면 아주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도 괜찮을 것인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라 함은 없습니다. 아하. 예, 다만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라면 4억 2천의 자산 중에 부동산이 절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이지 그것이 어떤 수익을 창출해 주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금융자산 1억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연금을 합한다 하더라도 사실 충분한 노후 자금을 창출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75% 수준에 있는 부동산을 절반 정도까지 낮추고 그 낮추어진 폭만큼 금융자산을 늘려서 네. 금융자산을 통한 어떤 금융 수익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금융자산 중에서 우리나라 가계는 절대 비중을 예적금에 넣고 있는데 네. 예적금은 사실 어찌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가장 안전한 자산인 것만큼은 금융 투자 방법인 것만큼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충분한 생활비,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포함한 펀드, 채권 등 금융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좋은 얘기 오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른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든든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조언을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